민주자유당이 오늘 창당됐습니다. 경찰과 대치해서 공방전을 벌이던 대학생이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김지아 시인이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는 강기훈이 김기설의 자살에 관여한 정도와 정총리서리를 운동장 밖으로 밀어냈고 일각경들은 계란과 횟가루를 뿌리고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이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저는 1991년에는 경북대 총학생회장을 했고요. 그래서 91년 그 열사투쟁의 현장을 참여하고 지켜봤고요. 제 이름은 문정이고요. 78년도에 태어났고 나이는 현재 44세입니다. 김철수 여사 친구 김경호라고 합니다. 당시 같은 설계 역사 탐방 동아리 모임 같이 하면서 같이 자취했던 친구입니다. 저는 강경대열사 추모사업회 학생 대표를 맡고 있는 지윤경이고요. 현재 명지대학교 4학년으로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성종이라고 하고요. 손소영 열사가 맺어준 인연으로 지금 대구 경북 추모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주 전남 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이고요. 호남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사무국장도 맡고 있습니다. 김순희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고요. 예. 그때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13살? 3년 전부터 이제 엄마를 제가 챙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엄마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봤었죠. 이제 제 삶을 살면서 그동안 이제 엄마에 대해서 정리 못했던 부분, 엄마를 이해를 못했다든지 엄마에 대해서 공감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 나름 좀 많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이제 엄마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엄마하고 화해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엄마의 나이가 이제 비슷해지고 엄마의 그런 삶을 제가 똑같이 살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추모비 이제 우리 함세훈 신부님 그리고 윤석시 청장님 그리고 함께 한 2달여 동안 정말 고생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오종선 작가님, 마지막으로 오종선 작가님 모시고 추모비 되게 어떻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내용들
잠깐 들어보고 이 작은 돌에 열사님이 남기신 말박을 다 넣을 수가 없었어요. 간단히 생애를 넣고 여러 시집 중에서 검선해서 시연수를 넣었어요. 이정순 카타리나님, 이분들의 결단의 뜻이 뭔가를 한번 깊이 되새기면 좋겠다는 말씀 나누고 싶고,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부활 신앙이거든요. 부활 신앙은 몸뚱아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소생이 아니고 뜻이 살아나고 뜻이 공유되고 뜻이 퍼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당시 나이 39세의 여인으로서 남매의 어머니이기도 한 이정순 카다리나 열사는 여기는 망월동 부망월동 이정순 열사의 묘지입니다. 오늘 5.18 23주년 이곳 망월동 묘지를 순례단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작은 가슴으로는 다른 사람도 많은데 하필 엄마야? 막 이런 그 상황이 엄마가 좋은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건 알겠는데 왜 그 사람이 하필 엄마고 왜 어린 저희들을 이렇게 남기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야 했는지 좀 이해도 안 됐었고. 강경대 열사의 장례 운구 행렬이 지나가는 신촌 병의선 돌다리 밑으로 독재에 항거하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해 산화에 간 이정순 열사의 제가 모든 일을 이제 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그렇게 엄마를 원망했던 거는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아이도 낳고 생각이 확장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힘들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제 애들한테 어쨌든 본보기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크나큰 유산을 주신 것 같아요. 이번 이천 묘역 참배는 30년 전 제 한 몸 던져 싸우셨던 열사들을 다시금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 열사들이 외쳤던 세상을 향해 전진하자고 약속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군부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도 아니고 가축처럼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정말 여성의 몸으로서 그렇게 큰일을 하셨다는 게 제가 지금 아이가 있는 어머니의 입장이 돼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은 더 좋은 사회가 되어야 되고 약한 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살면서 더 생각하게 되는데, 엄마 너무 감사하고 예전에는 엄마 많이 원망하고 엄마를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이해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고 엄마 뜻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원대학교 송강령 천성열사 기념사업회 회장 심우기입니다. 천성열사는 이제 90학번이고요. 1991년도에
강경대 열사가 당시 그 타살된 이후에 분신 사망해서 지금 보면 그 시대는 정말 야만의 시대였다고 봅니다. 이제 제 기억 속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말이 많은 친구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워낙 그림을 좋아했어가지고 좀 내성적인 측면이 좀 강했었는데, 뭐 항상 잘 웃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리고 좀 둔했죠. 만평을 어떤 분을 이제 요청해야 될지. 그래서 물색하던 중에 천세용이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1학년이었는데 그 만평하고 만화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유 재능이 있다. 그래서 이분을 꼭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91년도 초반부터 저희 이제 만평 만화 컷 기자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쁘동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세웅이가 난간에 그 행사 바로 위에 그 옆에 있는 난간에 나와서 구호를 외치는 거를 제가 봤고요. 그 구호를 외치는 것까지는 봤는데 갑자기 이제 그 몸에서 라이터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이는 거. 비록 17년 만에 이 비를 세우긴 했지만 참 뜻깊은 날 같습니다. 천생 후배가 학교에서 집회 중에 분신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저는 뒤늦게 알았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마음이 좀 짐이나 또 미안함, 또 나중에 알고 나서 선배로서 좀 굉장한 좀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은 매년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매년 이제 추모제를 하다 보니까 또 변하지 않는 사회적 모순, 또 일반적 서민, 민중의 삶의 모습의 변화, 그거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좀 던지게 합니다. 우린 또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열사들이 있었는데 과연 세상이 30년이 지금 지났지만 얼마만큼 변했고 또 얼마만큼 나아지고 있고 또 우리가 보다 나은 꿈들을 상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들, 또 의심들, 또 약간의 좌절들, 뭐 그런 것도 솔직히 이런저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총학생회장, 대경총장 의장 되고 나서는 집회 딱 한 번 하고 나서 1월 달에 바로 수배였기 때문에 학생회, 학교 안에 주로 학생회 쪽에 많이 있었고, 밖에 나갈 때는 또 이제 그 보위한 이제 후배들 지키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강경대 열사가 쓰러졌다는 그 소식을 우리도 저녁에 뉴스를 보고 알았죠. 뉴스를 보고 알고 명지대 1학년 강경대 학우가 백골단 쇠파이프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런 속보를 이제 대자보에 써서 도서관에 학생회실 입구에 각 그 건물에 붙이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고.
5월 달에 열사투쟁이 사실은 이제 6월 달 지자체 선거 끝나고 나서는 또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외대 정원식 총리 이제 계란 투착 사건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급격히 꺾여 들어갔죠. 꺾여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대구 같은 경우 8월 달에 이제 군대 갔던 그 대구대 8과학번 손석용 하구가 휴가 나와 가지고 어쨌든 이제 반미 조국 통일 외치면서 이제 분신하는 이런 또 일련의 어떤 투쟁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91년은 뭐 그 당시를 살았던 그 저를 비롯한 이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큰 기억으로 또렷한 어떤 흔적으로 남아 있다. 저는 91학번입니다. 그냥 분노죠. 어떻게 국가가 공권력이 백주대낮에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지, 때려 죽일 수 있는지. 아무리 사고였다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데모하고 이런 게 그렇게 죽을 만큼 그렇게 나쁜 짓인가? 그에 따른 그런 분노. 이런 게 가장 컸고,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잘은 몰랐죠. 저는 대학을 들어왔을 때는 단과대학에 있는 풍물 동아리를 만나게 돼서 거기에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그걸 배우면서 세상에 대한 이런 눈을 뜨기 시작했다.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는 너무 가슴이 아팠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1학년에 신분에서 열심히 선배들 따라다니고 열심히 돌 던지고 손석영 열사는 그 8구학번 특수교육과 8구학번인데 저하고는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석영 열사는 이제 3월 달에 군대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나서 같이 뭔가를 했던 기억은 없고 그리고 입대를 하고 그해 8월에 이제 휴가를 나와서 이제 분신을 하시게 됐는데 저 말고 저하고 같이 사는 제 와이프는 같이 죽기 일주일 전에 휴가 나와서 같이 이제 교집 편집국에 있으면서 일주일을 같이 지냈다 하더라고요. 내에 와서 그런 이제 죽음을 암시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인들을 남겼는데 그것을 못 알아채고 그것을 막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되게 회의빨도 그게 로고가 왜 JPG 파일이잖아요. 여행에서 받으면 되는데 여행 거잖아요. 로고가. 네, 여행 거 받으면 돼요. 저는 91학번이고요. 손석영 열사의 후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 동안 같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남은주라고 합니다. 근데 1학년이었던 저희는 계속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건가? 열사들은 그럼 헛된 죽음이었나? 늘 생각했어요. 91년에 그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스스로 분신했을까? 왜 돌아가셨을까라는 생각을 5월이 되면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석영이 형 외에도 그런 선배들을 다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 이런 거를 이제 경산 민주공원에 만들어서 석영이 형뿐만 아니라 요 근래에 돌아가신 용일이 형 뭐 이런 분들의 그런 정신을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욕심인가?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아있는 사람들 열심히 잘해야 그렇죠. 그런 것까지 만들 수 있겠죠. 저에게 늘 묻습니다. 변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 시간과 공간과 뜻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냐는 타인에게 그걸 묻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를 들여대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필요한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늘 그 뜻을 기리고 지키는 사람이어야겠다. 추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못 떠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본격적으로 추모연대 일을 한 건 이제 2015년부터였어요. 막상 들어와서 좀 더 깊이 유가족들이죠. 가족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이든 형제든 자매든 그래서 그냥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누군가는 들어줘야 되겠구나, 기억해줘야 되겠구나, 그냥 다른 거 안 해도 옆에만 있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금까지 있게 된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회원가입 거기 돼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조금 그 회원 인증을 해야 돼서 조금 복잡해요. 네네. 그 가족들한테 편지 써주면 돼요. 천천히 써요. 안 볼게요. 깔판들이 있으면 깔판이라고 깔개들이 혹시 한 30분 이상 있어야 되는데 말씀 못 하시겠으면 중간에 말하세요. 준이랑 같이 하수 넘어가시게 못 앉아 있겠으면. 국가에 의한 이런 사회적 참사,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다. 우리 어머님 좀 이따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못난 엄마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87년 2월 20일 날 민주정부를 외치면서 군부 독재 전두환 타도를 하면서 21살 곱다운 나이에 목숨을 항거했습니다. 전화 한 통화 듣고 아니요 하고 뛰어갔습니다. 서울로. 하니까 달리 끝내 가버렸어요. 그래, 네가 하던 데모를 내가 할게. 너의 죽음이 정말 내 잘못이다. 진직이 정권 독재 타도를 했더라면 네가 왜 죽음으로 나타나야 되겠냐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너는 살고 나는 죽었다. 네 이름으로 싸웠었고 민주정부 수립하고 명예회복을 꼭 이루겠다라고 내 자식의 입소리를 마치고 얼굴을 맞추면서 약속을 했어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육아협으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예전에는 전국 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나오고 이제는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유가족 협의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 세상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어머님께서 박선희 열사 평전하고 후원금을 조금 가지고 오셨는데 직접 전달을 해주라고 하셔서 오늘 나오시네. 네. 다음에 또 저희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선전전도 같이 할게요. 네네네. 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얼른 오십시오. 요 짧은 기간에 네네네.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 힘내시라고 이제 많이 써주셔서
그렇게 저희들이 약속하지만 한 부대 모았습니다. 전달 리스트가 우리 84. 네네. 강주 시민들의 소소하지만 격려의 성금입니다. 네네. 언니, 네네. 네, 마음을 담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전을 할 때랑 같이 볼게요. 다른 부모님들은 같이. 그냥 왼쪽으로. 저희가 이제 한 번씩 부모님들 모이려고 해도 오시기가 다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모시고 오더라도 거동 자체가 너무 이제 불편하신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거기서 이제 몇 분 돌아가시거나 또 못 나오시거나 갈수록 이제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그렇게 없어서 시간이 많지 않구나. 정말 이분들 계실 때 그래도 이분들의 기록들을 좀 많이 남겨야겠구나. 그런 좀 조급함은 있어요. 군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요? 그렇게 착해. 말로 뭐 이렇게 착해. 천에서 나 걸어서 기차 타고 걸어서 올라가 공고까지. 보따리 이고. 군복을 그대로 이제 보관하고 계시는구나, 어머니께서. 열흘 감게 차 밑에서 거꾸로 동그랑치도 하면 정비원을 하고 그걸 고치고 자빠져. 추운데. 아드님이 뭐 하고 다니는 거 전혀 모르셨지? 몰랐지. 그 학교 가라니까 군대 갔다가 돈 벌어갖고 간다 그러더만 그 집 가서. 소식 듣고 소식 듣고 기가 막혀서 딱 잠을 쉬었지. 거짓말인 줄 알았지. 그럴 줄 몰랐지. 강유가 함께 철수가 앞에 그랬어. 철수 들어오랬지. 오빠가 그런 뒤로 그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동안 해오셨던 오빠가 딱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그동안의 생활과 이제 완전히 모든 생활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버지 이제 삶 그 자체가 없어져 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해서는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는 거의 침묵을 하셔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는 그저 가슴에 담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엄마도 이제 같이 이제 육아휴직 같이 이제 운동권을 그냥 운동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오빠 같은 경우는 어떤 소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게 뭐 대학교, 뭐 노동계 어떤 회사 같은 소속 있잖아요. 그냥 추모연대가 계속 있잖아요. 때로는 가끔 가다가 이게 똑같은 죽음인데 가끔가다 이렇게 차별화가 된다. 가끔 그게 조금 이게 또 죽음은 똑같은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어떨까 그런 생각 많이 좀 들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름 없는 사람이 뒤에서 더 헌신할 수 있는데, 예, 그게 가장 저는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을 때 오빠가 의식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동규 목사님을 가장 먼저 기억을 했는가 봐요. 이동규 목사님. 열사의 고향인 보성을 돌아서 광주로 와서 이제 백운동 로타리에서 시내까지 참 엄숙한 행렬로 열사를 추모하는 예식을 가졌고 그 이후로 이런 의인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은아마
추모 사업을 조직하자 했지만은 뜻대로 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든지 그 열사를 기억하는 작은 바위글이라도 고향 인근에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이 묻혀가죠. 제 딸이 관심이 많아서 그나마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정신이나 그 뜻을 좀 알아주니까 그나마 그러면 이렇게 젊은 세대가 이게 다시 한 명 한 명 하면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잃지는 않고 정신이라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91년도 열사분들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보고 그러다가 이제 정상윤 열사가 특히 나이가 같다. 많이 아렸던 것 같아요. 저는 91년도는 거의 반수배 상태였고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이 나는 이제 어쨌든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노동현장을 들어가겠다는 뭐 많지는 않지만 또 좀 대중적으로 사회 진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그때 그런 고민들을 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휴일에 운동장에서 너를 닮은 아이와 철없이 이기려는 아빠였겠지. 강경대 열사는 30년 전 우리에게 과제를 남기고 갔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 과제들을 다 완수한 열사가 기꺼이 만족할 만한 사회인가요? 강경대 열사는 제가 명지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 역사 동아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역사 동아리 선생님께서 제가 명지대학교에 입학한 걸 아시고 거기에 강경대 열사가 있으니까 한번 동판 같은 게 있나 찾아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처음 학교 갔을 때부터 계속 찾아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판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수업 들으러 가려고 본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강경대 열사 추모사업회 이제 학생 대표하고 핸드폰 번호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번호로 강경대 열사 동판이 어디 있나 한번 여쭤봤죠. 그래서 그 강경대 열사 추모사업회 선배들이랑 같이 동판을 보러 갔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되게 어찌 보면은 암울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근데 또 그런 부당한 것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되게 자랑스럽다고 많이 느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쯤부터 더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대학 진학률도 뭐 OECD 1위라고 하고 그렇게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왜 그럴까? 이런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어릴 때부터 답답하고 근데 대학 들어와서 이런 사회 문제를 공부하면서 그게 열심히 살아가기만 한 사람들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구나.
처음에는 정의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고, 그런 정의를 구현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교 안에 학생 단체가 감경대열사 추모사업회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또 집회에 나가고 하면서 좀 그런 데서 희망을 많이 받고 행복도 많이 느꼈고 보람도 많이 느꼈고, 그렇게 사회 문제들을 접하게 된 이후에 오히려 강경대 열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열사정신 계승이라는 단어가 옛날엔 되게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어떤 걸 계승해야 된다는 건지 새내기 입장에서는 잘 몰랐고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거를 알아야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으니까. 열사정신 계승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심에는 저는 사랑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한 사랑, 사회에 대한 사랑. 개인적으로는 1년 반 정도밖에 이제 알지는 못했고, 제대로 좀 알게 된 거는 7, 8개월 정도가 됩니다. 3월달, 4월달 뭐 전반기까지는 그냥 얼굴만 알다가 그 이후에 이제 농활을 같이 하면서 좀 많이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 여러 행사들 통해서 좀 더 늑하게 좀 교분을 좀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2년도부터는 여기서 뭐 저도 가끔은 그랬고, 선배님들, 후배님들, 91학번인데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맞댔던 후배들은 가끔씩 여기 와서 술도 한잔 하면서 술도 드리고 이렇게 좀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좀 많이 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열사들의 생전의 모습을 최대한 기록하고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기록을 해나간 것입니다. 우리 의장님 고생하시는데 몸보신하고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토끼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91년 영균이가 그렇게 투쟁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가 되면 좀 아픈 시기입니다, 사실은. 아파서 이렇게 좀 힘들 때도 있고요. 근데 아픈 시기인데 그 아픈 시기에 회원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옛날 생각하면서 행복했던 거, 즐거웠던 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에너지를 받아가죠. 저한테는 이 추모사업회가 제가 1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에너지원입니다, 사실은. 네가 우리들의 나태함이나 무기력함 때문에 죽은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세상은 뭐 정치 권력도 우리가 꿈꿨던 이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여전히 통일이나 어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에 짐이고. 좀 부끄럽지만 영균이한테 자랑스럽지 못했습니다, 살아온 삶이. 근데 노력은 많이 했어요.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선후배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영균이가 가졌던 생각을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인데 그것이 아직은 좀 미흡하죠. 미흡하지만 놓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라는 단체에서 상임대표 맡고 있는 정종성이라고 합니다. 범죄여도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자괴감이 듭니다. 98학번입니다. 대학 입학하고서 4월 달에 그 강경대 열사라는 분을 알게 된 거죠. 이런 분이 계셨고 등록금 투쟁하던 과정에서 토끼몰이로 돌아가셨다. 예전에는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91년에 이런 열사분이 계셨고 그런 거 정도를 기억하는 거였다면 91년도의 그 정치 상황에서 좀 열사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성평등, 노동평등, 이 사회적 평등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결국은 열사분들께서 87년 6월 항쟁 때 외쳤던 그런 이야기들을 현실화시키시기 위해서 사실은 무던히도 애를 쓰신 거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이완용이의 행태와 도대체 뭐가 다르단 말입니다. 대미 외교 동안 망국적이고 굴욕적인 게 매한가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모든 외교 정책 속에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전무합니다. 국익은 안중에 없이 한미일 동맹에만 집착해 전범국가 일본을 미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열사분들이 가고자 했던 그런 이제 자주민주 통일된 세상, 그거를 같이 저도 꿈을 꾸고 있고 진보운동, 통일운동 이런 거에 이제 길을 택했고, 그리고 그런 데서 또 열사분들이 저한테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앞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김병규 목사님이 존경합니다. 이제 망월동 열사들을 잘 지키는, 망월동을 잘 지키는 일은 뭘까? 이게 단순하게 91학번들이 91년연서가 아니라 같은 고민을 했던 같은 친구가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직접적으로 이 열사들과 아는 관계들은 아니었지만 정말 가까운, 우리가 같이 활동했던 바로 내 옆에 친구가 죽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을 이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대신 살아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이 꿈꿨던 그것들을 이어가야겠구나, 그런 부담감이 아직도 좀 얹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오랜만이지 않냐? 너무 오랜만이지. 이 나무들도 되게 작았거든. 어릴 때 요만한 뜬 거. 맞아. 이렇게 크다니 대단하다 진짜. 30년 열렸는데. 맞아. 30년 넘게 참 올렸어 오랜만이다. 그래도 변함이 없네. 개그쟁이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네. 저는 철수 친구 연지입니다. 네, 철수와 연지. 네, 저는 철수 중고등학교 친구 손병철이라고 합니다. 나 여기 살아도, 보성 살아도 여기를 많이 못 와봤다니까. 근데 감회가 새롭다. 운동장이 너무 좁아졌어. 김철수 열사 친구 김경호라고 합니다.
기억에 남는 해고, 끊임없는 삶의 숙제를 주는 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숙제를 던져줬던 해이고, 많이 먹어보자. 잘 됐네. 경호다 경호. 안녕. 빨리 와 있었네. 너무 오랜만이다. 너를 봐. 동글동글한 얼굴 그대로 남아있다. 옛날 그걸 그대로요.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이다. 경호하고 현지는 그대로고 나만 늙은 거야. 아이고 아니야. 개구쟁이 얼굴이 남아있다니까. 어? 무슨 소리야? 야, 또 누구지? 병철이? 너 말고? 또 있지? 응. 그때 사고 때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친구를 떠나보내는 게 슬펐기도 했지만 친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내가 누군가한테 더 전달해야 되겠구나. 또 그걸 남들이 잊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그래서 되게 마음이 무거웠죠. 이제 철수를 기억하는 사람들, 철기사라 그래요. 옛날 이제 보성고등학교에서 같이 철수랑 동아리 모임 했던 친구들도 있고, 하지 않았던 일반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철수를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5, 6년 후배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모이고 있어요.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외에는 철기사 모임을 한 해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개막을 시작하겠습니다. 철수가 지금 친구들, 우리들을 만났다고 하면 그래도 너네들 열심히 잘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 더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좋아해 줄 것 같아요. 얘들아, 다들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중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 다들 바쁘겠지만 5월이면 그래도 얼굴 한 번씩 꼭 보자.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 열사 친구 한종호라고 하고요. 그 당시에 저는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죠. 한동안은 생각을 안 했었죠. 그만하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그렇다 해서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 자리에 와서 또 철수 보고 하면 그때 시절이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참 마음 아프고 이런 친구였어요. 여기도 참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자주 오고 싶어도 너라도 자주 와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 많이 오니까. 잘 있었지? 이거 이제 돌이켜보면 좀 후회되지. 후회 엄청 되지. 그때 볼 걸. 이제 한 번씩 철수 생각이 나면 제가 혼자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같이 친구들하고 모이고 하면은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그렇게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해주지 못한 안타까움, 그리고 어떻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나는 또 학생의 그 회의 때문에 철수야 미안하다. 진짜 내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끝나고 얘기하자. 그렇게 하고 내가 돌아서 본 게 지금도 생각하면 제일 후회스럽긴 해, 진짜. 그렇지. 근데 그때 표정이 많이 딴 데하고 틀리다는 거 틀렸지. 알고 있었지. 그 전날 이 아이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얘기한 대로 반박은 못하지만 시간이 이제 많이 흐르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철수를 좀 잊고 이제 살았다 하면 앞으로는 이제 좀 철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 아니면 또 철수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그렇게 해서 좀 철수의 뜻을 좀 더 기를 수 있게끔 우리가 더 노력하자, 친구들. 커피 한 잔 끼래라. 아니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 저 기억나시죠? 3년 만인가 2년 만인가? 2년 넘었지. 작년 재정년에 왔나? 그래. 저때 간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여기서 밥상 차려줘서 밥 2그릇 3그릇 먹었어요. 예. 이 양반 아닌데. 아이고 어머니 기억력 좋으시네. 아니요. 예 맞아요. 예. 어머니 건강하시니까 제가 이게 기분이 좋아요. 큰 병원에 가야 돼. 2달에 한 번씩. 천천히. 운동도 하고 좀 잘 하셔? 어디 허리가 아팠어. 허리 쑥쑥 얼어가니까 아니죠. 나이가 많다. 조심조심하고 지내시라 그러는구나. 네. 지금 머리를 내야 될 건데. 심심하면 뭐하고 지내셔 어머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들어놓고. 차요, 많이 차. 이제 뭐 여름인데 뭐 괜찮아요. 시원하고 네. 좋아요. 그냥 꽃이나 기르고. 정상순 형님 그 군복서부터 옛날 가방 같은 거 사진하고 다 보여주셨잖아. 네. 고목 태엽. 아이고. 소기상에서 태엽. 예, 잘 사세요. 잘 살아라. 내 아들 잘 살아라. 친구도 가본다니. 아빠. 응.